안녕하세요. 서울 도심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문기업 뉴마이하우스 정재화 대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의뢰해 주실 때 두 가지 부분을 많이 힘들어 하세요. 첫 번째는 이제 주택 단지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집에 좀 주차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옆에 보니까 지금 주차 딱지가 있는 두 번째는 집이 100평이 됐든 200평이 됐든 우리 집이 좀 좁은 것 같다. 좀 넓게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장이 이제 저희가 목동 완공된 현장이고요. 기존에는 여기가 주차장이 3대 있었는데 3대를 다 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하고 어정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했을 때는 제가 끌고 있는 차량인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SUV 중에 가장 큰 차거든요. 근데도 한 대를 놓고도 굉장히 넉넉하게 그 옆에도 한 대를 더 댈 수가 있습니다. 어설프게 되지도 못했던 3대를 세련되게 2대를 만들었고요. 여기가 이제 목동 단독주택의 이제 현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관문 옆에는 이제 무인 택배함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택배함은 개인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은 이제 열고 눌러서 택배를 집어넣고요. 반대편에서 꺼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120평 정도에 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 그다음에 1층, 그다음에 위에 2층, 그다음에 최종 3층까지 있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토탈 120평 좀 넘는데요. 전층에 인터폰 벨이 울려서 어느 층에서든 누군지 체크를 할 수 있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집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거대한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 거대한 계단을 완전히 철거하고요. 현관을 지하 1층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말이 지하지만 1층처럼 거의 많이 묻혀있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쓸 수가 있고요. 지하로 옮김으로써 지하에 안 쓰고 있는 동선들을 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1층 부분은 현관이나 신발장으로 해서 뺏어먹던 공간들을 완벽하게 리빙룸 또는 거실로 쓸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위에 저희가 이제 타공을 해서 비 오는 빗방울이라든지 또는 햇볕을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얇은 평철로 타공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유리를 얹어서 비가 새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에 내려서 현관으로 들어가는 동선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SUV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창문을 활짝 열고 걸어가서 이렇게 재미있는 디자인적으로 풀리는 뭐 유리창이 들어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디자인적으로 재미있는 문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차장을 지나서 두 번째 주차장을 또 지나서 또 역시 두 번째 주차장에도 이제 현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차장하고 이제 구역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마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역시 비를 안 맞죠. 지금까지 비를 안 맞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지금 현관문 같은 경우는 우리 뉴마이하우스 같은 경우는 항시 단열 현관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적으로 되게 성능이 좋고요. 그다음에 단열적으로 성능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120평 넘는 130평 이런 큰 주택에는 꼭 단열 현관문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기존에는 1층으로 들어왔던 현관이 이제는 이제 지하로 이제 현관이 편입이 되었고요. 들어오자마자 재밌는 거는 이렇게 손을 좀 씻을 수 있는 이런 아주 작은 세면 공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현관이. 그리고 들어오면은 요즘 이렇게 간접 조명이 이제 아래에 있는 앉아서 이렇게 신발을 좀 신고 벗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하 1층이지만 이렇게 또 현관으로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발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4명 가족이 쓸 수 있는 만큼의 신발장이 마련되어 있지만 또 1층 위에도 또 보조 신발장이 또 있습니다. 이번 중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현관문을 굉장히 단열 성능도 좋은 단열 현관문을 썼지만 아무래도 단열은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열적인 효과도 있고요. 또 디자인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하의 공용 공간입니다. 서브적으로 쓸 수 있는 공용 공간이고 멀티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소파하고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과 그리고 옆에 슬라이딩 문을 열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 부족했던 또 드레스룸을 쓸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사실은 기존의 주차장 부분하고 또 안 쓰는 창고 부분들을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활용도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많이 묻혀있는 지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하에 좀 접해있는 면이기 때문에 쾌적한 공간, 특히 이렇게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곰팡이 굉장히 취약하고 습기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방수 부분도 당연히 신경을 많이 썼겠고요. 이렇게 집 전체에 저희가 환기 시스템을 설치를 하여서 에어컨디션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마 기존의 영상들을 보거나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막 먼지로 덮여있고 버려져 있던 그런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미니 바로 만들었고요. 비즈니스 업무라든지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서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재 부분은 아무래도 더 이런 공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어서 아예 별도의 환기장치를 달았고요. 지하나 반지하 부분에 보면은 큰 바위들이 집에 약간 걸쳐져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희 뉴마이하우스가 엄청난 특허 기술과 또 뭐 십몇 년간 노하우 가지고 신축과 같은 퍼포먼스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리모델링에 또 한계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선반처럼 저희가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지형 지물에 따른 이제 바위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철거할 수가 없어서 아예 철거할 수 없다면 좀 꾸며보자 해서 이렇게 저희가 선반처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단열 부분이나 이런 걸 했지만 이런 지하의 그 온도 차이 때문에 결로가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타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방수도 당연히 신경 썼고요. 사실 그 반지하에 화장실은 아시죠? 기생충. 여기는 지금 한 12cm 한 단 정도, 반단 정도 높은 화장실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 부분의 화장실은 가장 낮은 부분이 도로에 있는 공용 오수관 갈로가 있고요. 그 위에 그보다 조금 더 높게 우리 집 정화조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이제 화장실 우리 변기가 있어야지만 단계적으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높이를 맞추려다 보니까 기생충에 나오는 화장실의 높이가 실내보다 이만큼 높은 이유는 도로에 있는 오수관보다 높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반층 높게끔 한 겁니다. 근데 저희들도 여기가 아마 좀 높았을 겁니다. 근데 최대한 저희가 배관 선로를 다시 하면서 좀 그 단차를 낮춰서 자연 배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지하의 화장실 부분은 서재하고 그다음에 공용 공간을 사용하신 분들이 간단하게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샤워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디자인되고 시공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핸들레일 밑에 간접 조명과 또 발목 조명으로 되어 있는 이 계단은 기존에는 지하의 사이드 부분에 있던 굉장히 허접하고 지저분했던 그런 계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계단은 저희가 혹시라도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마감재를 이용해서 철거하지 않고 잘 보존을 해 놓았고요. 여기다가는 원래 없던 그런 신설 계단을 잘 만들었습니다. 지하와 1층을 오르는 계단 사이에 보면은 저희가 이런 오르내기 창과 중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과 문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으로도 이쁘긴 하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창 같은 경우는 삼중유리로 되어 있어서 단열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요. 계단실을 낮에는 은은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광량 역할을 합니다. 여름철에는 위로 올라가는 열기 습성 때문에 이거를 오르내기로 올려서 빠르게 뜨거운 공기를 빼낼 수 있는 그런 환풍기 역할도 하고요. 이 중문 같은 경우는 왜 계단과 계단 사이에 중문이 있지? 실내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층과 층 사이에 중문을 만들어서 에너지들을 끊어줄 수 있는 역할과 또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멋진 역할을 합니다. 이제 지하 부분에 보면은 제가 현관 앞에 메인 신발장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보조 신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열면은 팬트리장이 나올 것 같지만 제가 잠시 후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런 동선이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와서 지금 우리 1층 메인 거실로 올라왔습니다. 기존에는 메인 거실이었지만 지금은 다이닝룸, 거대한 다이닝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서 있던 공간이 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거대한 계단으로 올라와서 이제 여기에 이제 현관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런 계단이 없어지고 또 현관이 사라지면서 이런 직사각형의 굉장히 넓은 다이닝룸을 만들었어요. 아파트 인테리어하고는 다르게 추구하는 기능적인 거와 또 이렇게 쾌적한 공간감, 레이어를 저희가 재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이 거대한 다이닝룸에 지금 문승진 작가가 디자인한 하바구대 내 지금 식탁이 놓여져 있습니다. 문승진 작가 같은 경우는 까르띠에나 지금 대기업들하고 굉장히 가장 많은 콜라보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지금 이끌고 있는 굉장히 젊은 가구 디자이너입니다. 그 이미지와 맞춰서 지금 보면은 위아래로 지금 다이닝룸 벽에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저는 많게는 3개, 적게는 한 2개 정도 굉장히 멋진 또는 작품들을 걸어두면은 굉장히 식사 시간도 즐겁고
또 손님들이나 지인분들이 왔을 때 굉장히 집에 가치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문틀 같은 거를 보면은 굉장히 슬림한 도어들을 시공을 했습니다. 요즘 아파트 한 1, 2년 전부터 해서 아파트 업계에서 인테리어에서는 보면요, 무몰딩 또는 히든도어 같은 것 제품들을 많이 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모던한 디자인을 연출하려면은 도배지가 아닌 페인트로 마감을 해야지만 그 완벽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도배지에 비해서 페인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공비나 이런 부분들이 한 2배 이상은 좀 비싸고요. 히든도어 같은 경우는 목수분들이 굉장히 꺼려하세요. 왜냐면은 이런 힌지 부분들이 굉장히 약한 제품들로 돼 있어가지고 숨겨져 있다 보니까 내구성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샤프한 이런 매지들로 공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시공비도 아낄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좀 아껴서요,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가구라든지 투자하는 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몰딩, 무매지, 또 히든도어 뭐 이런 좀 매출이 더 높아지는 그런 시공을 원하면은 저희야 매출이 더 높아지고 이익도 생길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 사라지는 인테리어성 그런 소모품적인 부분들이잖아요. 또 현재는 걸려 있지 않지만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집을 이사 갈 때도 가져갈 수 있는 인테리어적 소품도 되고 투자적 가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이닝룸과 완전히 일렬로 설치된 주방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주방이면은 120평의 단독주택에 4인 가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주방이지만, 저희는 여기에 덧붙여서 보면은 또 이런 숨겨진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주방으로 들어오면요, 우리 메인 주방에 3피스짜리 냉장고가 있었고요. 이쪽에 또 인덕션하고 또 이런 개수대가 또 마련되어 있고, 또 보조로 쓸 수 있는 냉장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팬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처음에 제가 1층 올라왔을 때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했던 부분들도 이 공간으로 다시 나가게 되면요, 감독님 좀 비춰주세요. 같이 따라와 주시면은 다시 처음으로 우리 다이닝 공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계 같은 경우는 지금 성균관대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이재욱 수사님이 가장 즐겨하는 계속 무한 궤도식으로 돌 수 있는 그런 집안 레이아웃인데, 저희들도 이런 레이아웃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다이닝룸에서 들어오면은 바로 여기는 마스터룸의 욕실입니다. 그래서 마스터룸에 지금 세면대가 기역자로 지금 돼 있고요. 지금 중간 부분에 변기가 있습니다. 다음 공간에는 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욕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계단을 철거하고 짜투리 공간에 욕조를 딱 맞춤으로 넣어서 마법 같은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샤워를 하고 또는 반신욕을 하면서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고요. 욕실을 지나면은 가장 집에서 전망이 좋은 마스터룸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지금 우리가 거대한 난간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난간대 사이즈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4m 정도에서 1.5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내부가 잘 안 보이는 구조로 갤러리 차용으로 되어 있고요. 역시 여기에도 보니까 1인 소파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래서 전에 문수지 작가가 이 가구에 대해서, 이 소파, 1인용 소파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본인이 집에 왔을 때 앉아서 있는 공간보다는 자신이 이제 너무 피곤했을 때 너부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 소파의 최대 장점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했으면 거의 소파처럼, 아니 침대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방 쪽을 무한궤도식으로 지금 돌 수 있게끔 됐잖아요. 역시 여기도 저희가 다시 문을 열고 나가면은 다이닝 쪽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면은 욕실이고요. 그래서 욕실과 변기, 그다음에 반신욕 할 수 있는 욕조, 그다음에 침실 이렇게 계속 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주방 쪽에서도 들어가서 메인 주방, 보조 주방, 세탁실, 다시 1층에 보조 신발장을 해서 쳐서 다시 다이닝룸 나올 수 있는, 약간 1층에는 두 가지의 이제 궤도가 지금 그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기존에 이제 마당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현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흙이 잔뜩 쌓였고 뭐 나무도 심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건축주분께서 이런 식물을 키우거나 잔디를 규칙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 하셔가지고 타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을 좀 키우기도 힘들고, 그리고 사실 여기 흙이 있으면은 이 밑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누수의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눈에 항시 보일 수 있는, 방수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은 밑에 누수의 위험이 좀 없거든요. 자, 건너편에 지금 뭐 좀 기하학적인 좀 구조물이 있다 싶은데,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맞닿아 있는
담장입니다. 근데 담장이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옆집 담장까지 할 수가 없어서 난간대를 세우면서 약간 사다리꼴 모양으로 저 난간대까지 저희가 이제 봉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고요. 주변에 좀 빌라들이 좀 많이 있고요. 좀 높은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밖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고 내부에서는 밖이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갤러리 스타일의 난간대를 이렇게 좀 과하게 좀 세운 이유는 지금 저희가 외장재를 일반적인 드라이비트나 스타코가 아닌 아트스톤이라는 재질을 이용해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때도 덜 타는 그리고 또 약간 돌 같은 재질의 마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원톤을 이용해서 굉장히 매스감을 줬고 미색 계열로 이제 외장재에 힘을 주고 우리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테라스 부분의 방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동 단독주택에 총괄로 공사한 정 실장을 모시고 제가 테라스 방수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환 실장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이 원래는 기존에 마당이었잖아요. 네. 여기에 마당이다 보니까 물이 새서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새는 그런 공간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어떻게 방수를 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존 흙바닥을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시멘트를 이용한 액체 방수 1차로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 타일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위에다가 우레탄, 비노출 우레탄 방수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일 작업할 때 구배를 많이 줘서 물이 고이지 않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다양한 방수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물이 고이지 않는 구배가 많이 줘서 물이 고이지 않는 그런 방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공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모든 물은 흘려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흘려 보낼 수 있게끔 구배를 특히 많이 줬고 네. 혹시 몰라서 담수 테스트까지 다 진행을 했습니다. 또 혹시 이번 목동 현장을 공사하면서 건축주분께서 따로 또 뭐 부탁을 했던 현장에 내용은 없었었나요? 여기가 이제 층마다 이제 테라스가 있고 옥상에도 이제 공간이 많기 때문에 네. 거기서 외부 수도 물을 쓰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수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지만 가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겨울철에 동파 우려를 가끔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에서 밸브를 따로 만들어줘서 겨울철에 내부에서 밸브를 잠그면 겨울에 동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요. 기능적으로 조금 이중 장치를 해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은 방방방 구조로서 이제 숙면을 취하는 공간이고요. 이쪽으로 외부 테라스 나가는 시스템 도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아파트 베란다에서 보는 문은 터닝 도어라고 해서 실내를 구분해주는 도어고요. 이 시스템 도어는 단열 기능이 굉장히 우수한 도어로서 터닝 도어보다도 가격이 2배, 3배 이상 넓은 차이가 나는 굉장히 다연성이 굉장히 뛰어난 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을 외부에 해줘야지만 창문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단열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뉴마이하우스의 특징은 욕실마다 바닥에 난방을 깔고요. 그다음에 강력한 환풍기 설치하고 그다음에 환기창을 설치함으로써 항시 지금처럼 보면 뽀송뽀송하고 쾌적하게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하지만 간혹 집에 멋진 레이아웃을 위해서는 환기창이 시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디자이너들은 어떻게든 환기창을 넣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시 바닥에 난방, 강력한 환풍기, 그다음에 환기창 이래서 반신욕을 하더라도 질리지 않고 갑갑하지 않도록. 오늘 제가 중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 보면 1층에서 지하에서 1층 올라갈 때 중문, 또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도 중문이 있어서 난방 열이 빠지지 않도록 중문을 설치했고, 역시 또 반대편에도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공간에도 중문을 설치해서 역시 온기나 냉기가 빠지지 않도록. 날씨가 좋거나 뭐 그렇게 다니는 생각 안 할 때는 이렇게 항시 사이딩을 오픈해놔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무실 때만 이렇게 닫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2층은 구조를 많이 안 건들고요. 기존에 있는 방들을 이용해서 방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방, 또 정면에 방을 들어가 보면은 평범한 방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분위기 있고 가구들도 되게 멋지게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방문이 2개가 있는데요. 좌측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좌측 방에 들어가면은 간접 조명과 시스템 에어컨,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전열 교환기가 각 방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열이 잘 되어 있고 기밀한 창문을 썼을 때는 꼭 전열 교환기를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열 교환기도 사실은 각 방별로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공사 금액이 부담된다 하면은 거실에 하나 정도 설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을 지나오면은 이게 따님이 쓸 수 있는 아치형의 드레스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레스룸에서 이제 또 다시 2층 거실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여기도 역시 2층에도 무한궤도 공간이 한 군데 있고요. 2층 공용 공간에도 보면은 문승지 디자이너께서 디자인한 하바구든의 소파와 소반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적인 멋을 문승지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집에 1인 소파도 그렇지만 이 모든 소파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많은 건축주분들 소파는 무슨 용도로 쓰죠? 앉으라는 용도 쓰지 않죠. 기대는 용도입니다. 소파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거실에서 기댈 수 있게끔 약간 비스듬히 이 다리 쪽이 이렇게 나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TV 보거나 할 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저희 회사랑 같은 결이 있어요. 저는 이제 문수지 작가한테 계속 얘기를 한 게 아웃도어용 가구가 우리 뉴마이하우스에는 필요하다. 마당이나 옥상에 쓸 수 있는 그런 가구가 필요하다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올해 말쯤 제품들이 나올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도 생각하는 가구 디자인 같은 경우를 하바구든에 전달을 해서 콜라보해서 제품을 또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서로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정도의 120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이나 빈티지 가구를 쓰면은 너무너무 멋지죠. 디자인적으로도 멋지고 투자적인 가치로도 좋고 그런데 좀 금액적으로 부담된다면은 이제 젊은 작가분들의 기능적인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참신한 가구들을 좀 써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여기는 2층의 테라스입니다. 이 건물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지하 1층, 그다음에 1층, 2층, 3층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2층이고요. 기존에는 이만큼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기와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기와가 있는 집이 이제 부자라고 해서 기와를 얹으려고 했던 노력이 있어요.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털고 끝에다 난간대를 세워서 전체 다, 그러니까 이 집은 옥상, 2층, 1층 부분을 다 이렇게 턴 거예요. 밑에를 보면은 굉장히 잘 보이시죠? 그래서 실내에서 외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잘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 실내에서 좀 볼 수 있는 정도의 개방감이 있고 밖에서 안을 보면은 사람이 있는 건 인지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뭘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높이도 원래 법정 높이가 보통 1.2m 정도인데 저희는 그보다도 더 높은 한 지금 한 1.5m 정도. 도심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가평, 양평, 전원주택은요 뭐 워낙 땅이 넓으니까 편하게 해도 되지만 이 도심에 있는 단독주택은 이런 식으로 우리 프라이빗하게 우리만의 공간과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또 실내 지하라든지 기존에 있던 현관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기존에 있던 난간대까지도 계획적으로 똑똑하게 철거하고 시공을 함으로써 아무리 집이 200평이 됐든 아무리 넓어도 다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숨어있는 공간을 찾아내야 된다. 자, 이 집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는 3층이고요. 우측에 보면은 옥상이 있고 옥상 가는 전에 보면은 이제 세면대가 작은 게 있고 아웃도어 우리 회사에서 뭐 자주 이제 시공한 아웃도어 룸이죠. 그래서 폴딩도어로 시공이 돼 있어서 여기에 이제 바베큐용 이제 장비를 놓았는지 또는 여기서 그냥 겨울철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날씨 좋을 때는 폴딩창을 다 열어가지고 마음껏 즐길 수 있고요. 여기는 옥상입니다. 저는 한 25년 정도 건축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를 미공대 공사를 했고 한 13년 정도를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13년 동안 특허를 10개 넘게끔 획득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 문화인가 봐요. 우리 건축부의 정현재 기자가 3표 페인트에 연락을 해가지고 다른 색감의 방수를 좀 하고 싶다 해가지고 조색을 좀 했더라고요. 근데 그냥 조색한 게 아니라 방수력도 중요하지만 또 열 변화에 관련해서 이런 열을 얼마나 또 흡수하느냐. 그래서 집의 온도를 좌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녹색 아니면 그레이 색깔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기특해서 좀 칭찬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없는 새로운 색깔로 해서 방수를 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난간대가 이렇게 기와있던 부분을 철거하고 숨어있는 한평들을 다 찾아내서 이렇게 건축주가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난간대 있잖아요. 이 난간대 부분은 외단열재하고 본 건물의 구조체하고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건물이 콘크리트 구조가 됐든 또는 벽돌 구조가 됐든 근데 바깥쪽에 외단열재는 이제 단열재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열 팽창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여름이나 겨울철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부분을 보통 많은 업체들은 이제 이런 우레탄 계열이 됐든 뭐 에폭시가 됐든 이제 말아서 올리는데 그런 부분 케미칼적인 방수제는 금방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단단한 뭐 칼라캉 판이라 됐든지 스테인리스가 됐든지 돌 제품을 해서 사실 두껍 시공을 해서 이게 커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커버를 약간 비스듬히 각을 줘가지고 이렇게 물이 좀 고이지 않도록 방수의 기본은 물이 고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이 흘러나갈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옥상 부분도 보면은 저희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좀 이제 구배를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약간 평평한 감은 좀 떨어지지만 물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배를 줬습니다. 이 위에 있는 옥탑방 위에 있는 구조물은 저희가 자주 볼 수가 없어서 유지보수가 굉장히 텀이 긴 칼라 강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태양광이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단열을 굉장히 잘 해서 또 에너지 효율 높은 모든 구성품을 했기 때문에 난방비나 전기 에너지가 적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태양광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전기 배선도 빼놨고요. 단독주택에 살면서 또 내가 에너지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 목동 단독주택 리모델링 현장은요, 지하 1층, 그다음에 1층, 2층, 그다음에 3층 이렇게 4개 층을 지금 시공을 하였고요. 토탈 면적은 120평이 조금 넘습니다. 공사 전의 모습은 120평에 진짜 한 70%, 80%도 못 쓰고 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숨어있는 1인치까지도 찾아내는 그런 공사들을 했습니다.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차를 어설프게 세대를 주차할 수가 없었어요. 2대밖에 못 되고 한 군데는 그냥 빈 창고로 쓰고 있던 그런 주차장을 실내로 들여서 깔끔하게 공용실로 또는 드레스룸으로 바꿨고요. 1층에 굉장히 넓은 다이닝 룸을 만들었고요. 각 층별로 1층에 있는 테라스, 그다음에 2층에 있는 테라스를 1m 이상씩 후퇴시킬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해서 굉장히 테라스도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창문과 우리 맨 끝까지도 굉장히 넓은 한 20m 가까운 그런 다이닝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주방에서 뒤로 들어가면은 세탁실과 보조 주방, 또 팬트리 등이 거치되어 있고 또 이렇게 한 바퀴 무한궤도 돌 수 있게끔 동선을 굉장히 자유롭게 연출을 하였고 또 1층에 있는 마스터룸 역시 욕실과 그다음에 반신욕 할 수 있는 욕조, 화장실, 그다음에 마스터룸 이렇게를 또 무한궤도처럼 돌 수 있게끔 공간 활용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2층 같은 경우는 많은 구조 변화 없이 방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두 개 묶어서 무한궤도처럼 굉장히 활용도 높게끔 잘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던 옥탑방은 탱크 이제 문택하실이었죠. 그 전에 거기를 태양광도 설치해서 우리가 에너지도 얻고 그 밑에는 아웃도어룸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따뜻한 커피도 마시고 그다음에 캠핑용품도 놓기도 하고 매일같이 제가 뭐 단열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각 층별로 들어가 있는 열교환 환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대한민국에서 단독주택 리모델링 기업은 이제 1등은 유마하우스고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상 많이 받고 가장 특허 기술 많이 있고 방수 단열 뭐 이런 환기 뭐 이런 거에서는 뭐 넘사벽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제 입으로도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마하우스는 슬로건이 이거잖아요. 주택의 쾌적성으로 건축주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쾌적성에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편리함이 있어야지만 쾌적해집니다. 그래서 지하부터 1층, 그다음에 2층까지도 각 층별로 인터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 현관 앞에 모든 초인종이라든지 문 열림을 다 여기서 인터폰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고요. 각 층별로 또 열교환 환기 시스템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별로 각 방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별로 그다음에 각 룸별로 다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단열 잘 되는 창문들 다 돼 있어서 굉장히 편리함을 추구함으로써 쾌적성은 더 좋아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영상들을 중국 영상 찍으면서 공사비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요즘 대한민국이 워낙 불경기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아직까지 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약도 밀려 있고요. 많은 업체들이 일이 없다 보니까 좀 불정직한 가격을 좀 많이 제시해서 건축주분들하고 트러블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평균적으로 평당 600에서 7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분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유 그럴 바에 신축하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바에 신축하지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요즘 신축 비용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집을 매매하는 가격보다 나중에 집을 신축할 때 비용이 서울 도심에서는 더 비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남권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신축은 요즘에 일반 본체 건축비, 인입비,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집 철거비, 그다음에 감리, 설계, 그다음에 세금, 뭐 이런 기타 인테리어, 가구 이렇게 하면은 평당 1,500에서 2,000 정도를 보시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목동 현장 같이 한번 끝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건축 현장을 가지고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